그리고 심지어 2인 가정일 때는 대출도 별로 없었고, 지금은 대출 이자가 월마다 아주 상당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건 앞으로 소개할 3가지 방법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스터디 니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신혼부부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2가지로, 첫 번째 임대주택 사택 들어간 거, 그리고 두 번째 아기를 낳아서 소득이 반토막되는 그 육아휴직 때를 대비하지 못한 거를 후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임대주택이나 사택 들어가지 말고 전월세나 또는 자가를 마련해서 계속 주택 가격을 주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아기를 낳아 소득이 반토막되는 때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결론이 났는데요. 이 부분은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이 반토막되는 그때를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2인 가정일 때 연 3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소득이 많은 편이 아니고요. 딱 대한민국 평균 정도였어요. 합쳐서 500 정도? 그리고 3인 가정인 지금은 연 4천만 원 이상을 모으고 있습니다. 월급은 고작 20만 원, 30만 원 정도 올랐을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2인 가정일 때는 대출도 별로 없었고, 지금은 대출 이자가 월마다 아주 상당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건 앞으로 소개할 3가지 방법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실행한 첫 번째 방법은 생활비를 슬림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가계부를 3개월만 써보면 우리 가정이 어디에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닙니다. 내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거죠. 육아하면 진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잠도 못 자고 먹고 싶을 때 편안히 앉아서 식사 한 끼 못 하는데, 다 하지 마라, 아껴라 라고 하면 언젠가 소비가 폭발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배달 음식을 시키고 맨날 잠 깨려고 커피랑 간식 시켜 먹고 막 이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습관을 바꾸게 됐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전 매일 커피를 마시거든요. 근데 평소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하거나 배달을 시켰는데 최소 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디저트 없이 커피값만 해도 4천 원 곱하기 20일 하면 8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배달까지 시키거나 배달 팁, 디저트를 함께 시킨다면 더 나가는 건 논외로 할게요. 하지만 캡슐 커피로 바꾸고는 1, 2캡슐 하나에 한 알에 575원이거든요. 575원 곱하기 20일 하면 11,500원이죠. 이렇게 만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8만원에서 만원대로 내려왔으니까 월 7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죠. 두 번째, 보험비도 뜯어 고쳤습니다. 손해본 금액도 분명히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장받을 확률이 매우 낮은데 계속 부담스러운 금액을 내게 된다면 매월 빠져나가는 보험비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았거든요. 10년째 보험을 꾸준히 들고 있지만 낸 돈 대비해서 제가 돌려받은 금액이 너무 적기도 했고요. 한국 사람들의 주요 사망 원인인 뇌, 암, 심장에 관련된 주요 보험만으로 추리고 실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특별히 가족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보험비만 몇십만 원씩 나가고 있다면 반드시 재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매달 20만 원씩 보험비가 나가고 있다면 예금이자를 2%라고 했을 때 1억 2천만 원을 1년 내내 묶어 놓아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은 부담스러운 돈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반토막 났을 때는 분명히 이 몇십만 원의 보험비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거예요. 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음에 영상을 따로 제작해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냉장고 지도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식재료를 이용해서 최대한 버리지 않고 음식을 해먹고 배달 음식을 시키는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버리는 음식이 줄어들면서 생활비도 절약이 됐죠. 지금은 3인 가족 식비를 40만 원 안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나 배달을 가끔 하고 싶다면 그것은 각자의 부부 용돈에서 먹자고 한 사람이 냅니다. 그래야 배달 횟수나 외식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남편과 저의 핸드폰 요금제도 각각 6만원, 7만원대를 쓰다가 각자 3만원대의 알뜰폰으로 바꾸면서 월마다 7만원을 절약하고 데이터도 더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슬림하게 만들어 놓고
내 행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지가 가능하시다면 그 금액만큼만 생활비 통장에 넣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 식비 예산이 40만 원이라면 한 체크카드에 40만 원만 넣어 놓고요. 쓸 때마다 금액이 줄어드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면 아주 편합니다. 한 가지 더, 월 생활비도 줄였지만 저희 부부의 저축액을 확 늘려준 1등 공시는 성과금과 기타 수당인데요. 연간 예비비, 즉 어버이날, 생일, 휴가비, 기타 경조사비 등의 1년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성과금이나 수당은 1원도 빠짐없이 저금을 했습니다. 생활비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성과금이나 수당으로 여행 가거나 사고 싶은 물건을 사서 흐지부지 없어졌었거든요. 아니면 쓰고 나서 남은 금액만 저금을 했었어요. 하지만 연간 예비비를 제외하고 몽땅 저금을 하니까 그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자, 생활비를 다이어트 시켰다면 다음에 할 것은 부부만의 투자 원칙 정하기입니다. 결국 아끼는 것은 수비를 하는 것이고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공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가 잘 되면 절대 망하지 않겠죠. 하지만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순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육아휴직 때 틈틈이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를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때문에 모든 자산에 대한 공부를 쭉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논문이나 경제 기사를 읽으라는 게 아니라요. 경제 분야의 베스트셀러 중에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에 해당하는 책 한두 권씩이라도 읽어보신다면 대강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걸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니겠다. 100억 자산가들도 투자하는 방법이 정말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투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건 내 투자 원칙에 반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신혼부부 시절에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 분야의 책을 고루 읽었다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책을 더 여러 권 사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투자 기준을 정하세요. 기준 없는 투자는 접근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정했더라도 지수 ETF만 매수하는 분도 있고 개별 종목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가치 투자를 하는 분도 있고 우량주를 적립식으로 사서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배당주만 하거나 공모주 청약만 하거나 이렇게 주식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거창한 투자 원칙을 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정답일 필요가 없고요. 내가 공부하고 우리 부부만의 투자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우리 부부만의 원칙을 정해 놓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지금임을 알고 꼭 실행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리적 레버리지를 이용하라 입니다. 대출이라는 금전적 레버리지 말고도 우리에게는 심리적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죠. 앉아서 쉬기도 하고요. 이제까지 재테크를 산책하듯이 했다면 아기를 낳기 전과 육아휴직을 할 때는 달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달릴 준비가 저절로 되거든요. 내 절박함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내 아이는 자랐을 때 육아하기도 힘든데 재테크로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길. 맞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는 아이를 억지로 나처럼 등원시키고 출근해야 하지 않기를. 좀 더 여유 있게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바라게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절박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달릴 수 없듯이 이 마음도 계속되지 않거든요. 재테크가 막 꼴도 보기 싫어지는 때가 올 거고 바쁜 일상에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전까지 내 심적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소득이 반토막 나는 그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계부를 적으면서 우리 가게 생활비를 슬림하게 줄인다. 이때 포인트는 내 행복을 해치지 않으면서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 경제 관련 책을 읽으면서 우리 부부만의 투자 원칙을 세운다. 세 번째, 심리적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최선을 다한다. 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아는 어떤 신혼부부도 또는 예비부부도 이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아서예요. 언젠가 애기 낳겠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을 뿐 소득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닥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벌써 심리적 레버리지를 활용할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이 세 가지를 실천하셔서 더욱 멋지고 든든한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부자 되세요. 안녕!